자, 이어서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수.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사과 과손, 자, 사과 보험 가입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입니다. 사과. 자, 사과는 자,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가, 그리고 사과 과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과 보험은 언제 가입을 하냐면요. 매년 2월 달에 가입합니다. 매년 2월 달에. 자, 2월에 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2월 달에 보험 가입해요. 그럼 제가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사과 과수원이 천주입니다. 천주. 그리고 품종은 홍로입니다. 그리고 수령이, 자, 수령이 5년생이에요. 그리고 재배 방식은 밀식 재배고, 자, 이 지역은 청송입니다. 청송사과 맛있잖아요. 자, 청송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수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뭐 한다?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해서, 자, 2월 달에 보험 가입했어요. 그럼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겠죠. 그럼 보험료를 납부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과배 단감 떫은 감에는 가입 수확량을 평년 착과량을 쓰는 거예요.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량이 이꼬르 뭐가 되냐면 가입 수확량이 됩니다. 자, 평년 착과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과수원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예상할 수 있다고요. 이 과수원에 사과가 몇 개가 달릴 거야라고, 즉 뭘 예상할 수 있다? 착과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달릴 거야라고 예상을 했냐면 10만 개가 달릴 거야라고 예상한 겁니다. 10만 개. 자, 10만 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 과수원에 우리 천주나무에서 사과가 10만 개가 달릴 거야라고 예상했다고요. 그러면 여기 10만 개에다가 사과 한 개당 무게, 과중이 있잖아요. 사과 한 개당 무게를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착과량. 자, 평년 착과량. 그러면 과중이 만약에 사과 한 개에 자 500g이야. 그러게 되면은 5만 킬로그램이 뭐가 되는 거예요? 5, 25. 자, 2만 5천 킬로그램이 뭐가 되냐면 평년 착과량이라는 겁니다. 5만 킬로 맞죠? 자, 5만 킬로. 5만 킬로가 평년 착과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예상했습니다. 몇 킬로그램이 달릴 거야? 5만 킬로가 달릴 거야 라고 예상했다고요. 이 5만 킬로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한다? 평년 착과량이라는 영어를 표현한다. 그래서 자, 평년 착과량이라는 것은 5만 킬로입니다. 자, 이 5만 킬로는 실질적으로 달려있는 사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상이라고 있습니다. 예상. 자, 이렇게 해서 5만 킬로를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언제? 자, 3월에서 4월 중에 이제 꽃이 핍니다. 개화가 되죠. 근데 이때 꽃이 피어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어서 사과 과실이 열립니다. 그럼 이때는 굉장히 자그마한 사과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사과를 뭐라 표현하냐면 유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과를 우리가 사과를 다 키우질 않잖아요. 사과 한 송이에 사과가 5개가 열려요. 근데 걔를 다 키우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즉 열매 속기 작업을 합니다. 자, 이 열매 속기 작업을 언제 하냐면 6월 중에 합니다. 6월 중에. 이 열매 속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적과라고 합니다. 적과. 적과 작업을 6월 중에 한다는 거예요. 적과 작업을. 즉 적과 작업을 6월 중에 해서 어때요? 이 계약자들이 다 섞는 거예요. 속과 열매 속기 작업을 해요. 그럼 이 적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즉 손해평가사가 현장에 가요. 뭐하러 가냐면 달려있는 사과 개수를 세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예상된 착과량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과가 이제 열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과가 몇 개가 열렸어? 우리가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무슨 조사라고 표현하냐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실질적으로 뭐 한다고요? 달려있는 착과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달려있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 조사는 의무상이에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아마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사과, 가손 또는 배, 단감, 떫은감 다 똑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달려있는 개수를 다 세는 겁니다. 이 조사를 적과와 적과수 했더니 자 여러분이 가서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실질적으로 달려있는 게 몇 개가 달려있었냐면 8만 개가 달려있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몇 개를 보험에 가입했는데 10만 개를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실제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8만 개밖에 안 달렸다는 겁니다. 그럼 8만 개에다가 가중 500g을 곱하게 되면은 4만 킬로가 뭐가 되냐면 4만 킬로가 바로 저가 후 착과량이 되는 겁니다. 얘가요. 저가 후 착과량. 저가 후 착과량. 그죠? 그러면 원래는 5만 킬로가 달릴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몇 킬로밖에 달려있지 않아? 4만 킬로밖에 달려있지 않아. 뭐예요? 착과가 줄었죠. 즉 착과가 줄었어요. 감소가 되었습니다. 뭐가? 착과가. 몇 킬로가 줄었냐면 10,000킬로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야? 라고 알아봤죠. 왜 줄었지? 봤더니 그 이유가 봄에 무슨 피해가 냉해 피해로 인해서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냉해로 인해서 10,000킬로가 줄었다는 거예요. 4만 킬로밖에 열리지 않았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 과수원은 몇 개가 달려있었어요? 원래는 10만 개가 달려있었어요. 10만 개가 달려있었는데 2만 개가 없어져 버린 이유는 뭐였어요? 냉해로 인해서. 자, 첫 번째 사례. 원래는 10만 개가 달려있었는데 냉해로 인해서 2만 개가 줄어서 8만 개밖에 달려있지 않았죠. 원래는 몇 개가 달려있었다고요? 실질적으로 10만 개가 착과가 되어 있었다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또 반대로 아무런 피해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8만 개밖에 안 달렸죠. 자, 그때는 원래는 애초부터에는 몇 개밖에 안 달려 있는 거예요. 8만 개밖에 안 달려 있었죠. 아무 피해도 없었는데 8만 개밖에 달려 있지 않아. 원래부터 얘는 뭐예요? 8만 개 달려 있었어요. 즉 이렇게 10만 개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8만 개만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얘는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과가 열린 개수잖아요.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준 착과수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결국에는 뭐예요? 실제야 실제.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달린 개수가 바로 기준 착과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기준 착과수에다가 가중을 곱하게 되면은 얘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달린 수확량, 달린 개수예요. 그리고 평년 착과수라는 것은 뭐예요? 예상되는 거예요. 이 정도 달릴 거야 라고 예상한 거.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자 평년 착과량이라는 것은 우리 방금 보험 가입 금액 자요.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몇 킬로그램 보험에 가입할 거야. 거기에다가 1kg의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착과량의 100%를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즉 사과배, 단감, 떫은감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평년 수확량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뭐죠? 복숭아라든가 마늘 그런 애들은 보험 가입을 할 때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를 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이 가입 수확량을 무조건 평년 착과량의 100%, 즉 50%, 60%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100%를 보험에 가입을 해요. 얘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기준 착과수가 확정이 되잖아요. 기준 착과수를 통해서 우리 과수원에 100% 있잖아요. 우리 과수원에 실제 정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다 해버립니다. 조정을. 그러니까 굳이 50%, 60%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100% 보험에 다 가입을 하는 겁니다. 100%를 보험에 가입을 해서 여기 평년 착과량의 용도는 가입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가 종료 전에 방금 그랬죠. 제가 이 과수원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중간쯤에 뭐 한다고요? 사과 열매 섞는 작업, 적과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적과를 하기 전이야. 적과 종료 전. 적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과 종료 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적과 종료 전에 보험 사고, 즉 4개 피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더라. 방금 제가 예시 들었었잖아요. 몇 개. 자, 10만 개를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8만 개밖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가 2만 개가 감수되었구나 해서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10만 개가 바로 뭐가 되었어요? 평년 착가수였잖아요. 평년 착가수에다 가중 곱하게 되면은 평년 착가량이죠. 해서 이 2만 개가 결론은 뭐냐면 감수량이죠. 2만 개에다가 가중 곱하면. 즉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가량. 다 결론은 어디서 뺐다? 평년 착가량에서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평년 착가량은 여러분이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편하기 쉽게 자, 이 평년 착가량이란 용어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평년 착가량은 자, 평년 착가량은 사과, 배, 당감, 떫은감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복숭아에서 마늘에서 평년 착가량 용어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사과, 배, 당감, 떫은감에서만 쓰는 용어가 평년 착가량이야. 그리고 이 평년 착가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 가입 당시에 예상되는 착가량이에요. 예상되는 착가량을 평년 착가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평년 착가량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전에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걸 평년 착가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는 여기 평년 착가량 나누기 가입 가중이죠. 결론은 평년 착가수에다가 가입 과중, 무게요. 사과 한 개당 무게. 가입 과중을 곱하면 뭐가 된다? 평년 착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 했고, 보험 가입을, 가입 가중했고, 그 다음에 기준 착가수를 봐보면, 자요, 기준 착가수.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과실수. 자, 우리가 방금요, 기준 착가수, 기준 수확량. 얘는 어쩐다고요? 우리 과수원에 실제적으로 된 거, 실제 착과가 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기준 착가수, 기준 수확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가가 끝났습니다. 저가가 끝났을 때 달려있는 사과 개수, 달려있는 배 개수, 걔를 영어를 저가 후 착가수. 그러면 저가 후 착가수 달려있는 개수를 세는 작업을 저가 후 착가수 조사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저가 후 착가수에다가 과중을 곱하게 되면은 저가 후 착과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수 과실수. 보상하는 재료. 방금 우리 냉해 비 있잖아요. 냉해 비로 인해서 그만큼 줄었다고 그랬죠. 몇 개? 즉 10만 개를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8만 개밖에 보험 달리지 않았어. 몇 개가 줄었다? 2만 개가 줄었어. 감소되었잖아요. 감소. 즉 2만 개를 감수 과실수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수량이라는 것은 감수 과실수에다가 가입 가중을 곱한 거. 즉 여기에다가 과중을 곱한 게 바로 감수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 과실수, 감수량. 자, 이렇게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가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평년 결실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냐면 OD. 자, 이런 뽕나무 아시죠? OD. 그 다음 평년 결과모지수는 또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냐면 복분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복분자. 여기서밖에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평년 결실수는 어디에서? OD에서. 평년 결과모지수는 복분자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지 않나요? 내용이. 자요. 자, 봐보시면 우리가 자, 용어가
지금 뭐뭐 우리가 배웠냐면 평년 착과량 배웠어요. 그럼 평년 착과량은 어디에서만?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만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평년 수확량을 봤어요. 평년 수확량.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뭘 봤냐면 그 다음에 평년 결실수를 봤어요.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 평년 결과모지수 봤어. 이렇게 평년 결과모지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만? OD에서. 즉 OD에서 평년 수확량이라든가 평년 착과량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년 결과모지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냐면 복분자 품목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OD 품목과 복분자 품목에서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얘들은 그냥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를 쓰고요. 복분자도 평년 결과모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복분자에서는 여러분 복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복분자는 자 복분자 가설에 가보시면 복분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한 폭이에요. 한 폭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서 여기서 복분자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서 복분자가 열려요. 그럼 이 가지 있죠. 이 가지. 이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엄마 가지라고 그래서 결과모지라고 그래요. 얘를 엄마 가지. 그러면 이 한 포기에 엄마 가지가 평균적으로 몇 개가 있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평년 결과모지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복분자에서는 평년 수확량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OD에서도 자, 이 가지 있죠. 이 가지. 한 나무 있잖아. 우리 OD의 나무. OD의 한 나무에 평균적으로 몇 개가 복분자가 열려 결실이 돼.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평년 결실수예요. 다 공통점은 이 평년 결실수든 평년 결과모지수든 둘 다 공통점은 다 뭐예요? 우리가 보험 가입 당시에 다 예상이라는 겁니다. 자, 올해도 평균적으로 우리 OD 가수원에 몇 개 정도 복분자가 열려? 그걸 갖다가 OD가 열려?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 올해 2025년도에도 우리 가수원에 평년 결과모지수가 이 한 포기에 엄마 가지가 몇 개 정도가 평균이야. 그걸 갖다가 평년 결과모지수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다 우리가 과거 자료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다 공통점은 과거 다 5년 거 쓰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정도 있었어. 재작년에도 이 정도 있었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평년 결실수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OD에서만. 평년 결과모지수라는 건 어디에서만 나온다? 복분자에서만 나온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가 주요 품목이 들어가서 다 정리하실 겁니다. 일단은 개념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애들은 어디에서 사용하더라.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보상 감수량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은 자, 감수량 중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된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된 양 봐보시면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자, 10,000kg가 마늘이요. 자, 마늘을 예를 들자면 마늘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늘 보험에 가입 당시에 10,000kg이 수확이 될 거야 라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상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 10,000kg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년 수확량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수확기 때 실질적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럼 수확량이 7,000kg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몇 킬로그램이 줄었어요? 3,000kg가 줄었죠. 즉 3,000kg이 줄었습니다. 이 3,000kg가 뭐가 됐다? 줄었다고요. 감수가 됐다고요. 감수. 줄었다 이 말이에요. 3,000kg이 줄었어. 자, 그런데 그 원인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인 파악을 했는데 2,000kg은 뭘로 인해서 줄었고 자요. 냉해 피해가 심각했어요. 즉 냉해라든가 동상해로 인해서 2,000kg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00kg이면 원인을 파악을 했더니 그 농지에 뭐가 굉장히 많았냐면 잡초가 많았어요. 잡초. 잡초가 너무 많아서 얘는 뭐 한 거예요?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잡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이 보상하는 재, 자, 냉해 동상해는 자연재해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 보상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잡초는
계약자가 충분히 잡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잡초 관리 안 해서 뭐 한 거예요? 감소, 수확량이 줄은 거죠. 그러면 이 1000kg은 잡초로 인한 원인이기 때문에 보상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이 1000kg은 보상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나 보상 안 해줄 거야. 미보상 감수량. 그래서 여기는 보상을 몇 킬로그램만 보상을 해주냐면 2000kg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1000kg을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산비. 자, 생산비 읽어볼게요.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제한화, 영역의 가치로. 자, 영역의 가치로. 결론은 비용이에요, 비용. 정묘비, 비료비, 농약비, 영농, 가열비, 수리비, 기타 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 상각비, 영농 시설비, 수선비, 기타 요금, 임차료, 이탁 영농비, 자, 고용 노동비, 자가 노동비, 그 다음에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 등을 우리는 생산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산비. 여기까지. 자, 여러분이 우리가 작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 고추 농사를 지려고 해요. 그럼 고추 농사를 지려면 각종 있잖아요. 기계 사야 되죠. 씨앗 사야 되죠. 비료 사야 되죠. 물 있어야 되죠. 또 거기에 따른 기계, 농기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모든 비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한 경영비라고 그래, 경영비. 그럼 여러분, 이 경영비에다가 내 인건비 있죠. 내 인건비에다가 또 우리가 내 인건비가 다 안 되면 어때요? 남을 또 우리가 빌게요. 우리 외국인을 쓴다든가 아니면 동네 사람을 쓴다든가. 어쨌든, 자, 인건비 있잖아.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인건비를 뭐라고 하냐면, 자, 노동비라고 표현합니다. 노동비. 그럼 여기에다가, 자, 이런 씨앗도 구입하고 각종 이렇게 기계도 구입을 하고 또는 인건비. 이런 거 돈을 주려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맨 처음 초기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갖다가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본. 그리고 이 고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요? 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땅을 내 것을 쓰든 어때요? 또 남을 임차해서 쓰든 간에 어쨌든 땅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 자, 얘들 다 돈이잖아요. 이런 전체 내가 고추 작물을 재배하려면 이런 돈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돈 전체 합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산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산비. 경영비, 노동비,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 이런 돈을 합쳐서 전부 다 우리는 생산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산비를 우리는 뭘로? 재배 기간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이 생산비를 다른 걸 재배 기간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재배 기간으로. 자, 여러분 고추를 우리가 용묘를 길러서 옮겨 심습니다. 고추는 직파를 하지 않아요. 씨앗을 발화를 시켜서 용묘를 길러서 옮겨 심어. 그걸 우리가 정식한다고 표현해요. 옮겨 심는 걸 정식이라고 표현해요. 정식. 즉 언제부터? 지금 준비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즉 씨앗을 발화를 시켜서 개를 길러서 용묘를 만들어서 옮겨 심는 과정. 즉 또요, 우리가 토지를 로타리를 치고 또 멀칭을 해야 되죠. 비닐을 합니다. 멀칭을 하고 이런 비료도 주고 이런 과정을 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맨 처음에 로타리 치고 멀칭하고 씨앗 구입하고 이때 들어간 돈들이 있잖아요. 즉 준비할 때 이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비기 생산비라고 해요. 준비할 때 들어간 돈, 준비기 생산비. 자, 그 다음에 고축을 정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드디어 수확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확을 종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 농약을 하죠. 또 거름을 주죠. 물도 줘야 되죠. 즉, 자, 정식해서 수확하기 전, 이때는 고추가 한참 자랄 때죠. 이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들어간 비용은 고추가 자랄 때더라고 그래서 생장기 생산비라고 표현합니다. 생장기 생산비. 자, 수확을 개시했습니다. 수확을 종료할 때까지도 우리는 거름을 주고 또 농약도 하고 또 물도 줍니다. 그래서 이때도 돈이 들어가요. 자, 이때 들어가는 돈을 무슨 돈이라고 표현하냐면 수확기 생산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생산비를 이렇게 재배 기간별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돈을 또 우리는 다 합쳐서 무슨 돈이라고 표현한다? 생산비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 플러스 수확기 생산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때하고 그 다음에 생장할 때는 무조건 돈이 들어만 가잖아요. 플러스는 없잖아요. 무조건 돈이 투입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확기 때는 이렇게 돈도 들어가지만 작물을 수확해서 우리가 판매하잖아요. 그럼 뭣도 생기는 거예요? 플러스 있죠. 오히려 수확기 때는 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수확기 생산비는 보험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보험에서는 이 고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뭐 어떤 돈만 보장을 해주냐면 이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만 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를 우리는 합하여 이 두 개를 합한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준다 그래서 보장 생산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봐보시면 자, 여기 자, 봐보시면 자, 보장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했다 그랬잖아요. 생산비에서. 그럼 방금 얘는 또 공통으로 또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보장 생산비는 전체 뭐에서? 전체 생산비에서 뭘 차감한 거하고 같은 말이다. 수확기 생산비만 뺀 거다. 그럼 결론은 뭐만 가산한 거예요?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만 가산한 거죠. 즉 똑같아 이 말이에요. 즉 뭐하고?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수확기 생산비를 합한 게 이꼬르 자, 생산비를 합한 자요. 수확기 생산비를 더한 게 뭐가 된다? 바로 보장 생산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생산비란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생산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입 가격이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가격은 농작물을 출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표준적인 킬로그램당 가격. 얘는 우리가 어디에서 역거로 뭐하고도 동일한 내용이냐면 가입 가격하고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표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다 이 가입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이꼴로 근다고 그랬죠. 몇 킬로그램 보험에 가입할 거니 즉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 보험 가입 금액의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표준 가격을 우리가 쓰는 것은 어디에서만 벼 품목에서 표준 가격을 써요. 벼 품목.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 표준 가격을 쓰냐면 즉 OD하고 복분자 품목에서도 이 표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결론은 가입 가격이나 표준 가격이나 1kg당 가격 동일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준 가격도 동일 내용입니다. 1kg당 가격이에요. 근데 이 기준 가격을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수익감소 보장 방식에서 쓰는 겁니다. 수익감소. 여러분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방식을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보상을 또 해줍니다. 그게 바로 수익감소 보장 방식이거든요. 즉 수익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기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즉 가입 가격, 표준 가격, 기준 가격 어차피 동일 내용이에요. 1kg당 가격입니다. 다만 우리가 각각의 어디 품목에서 쓰냐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수확기 킬로그램당 가격이에요. 그럼 이 수확기 가격도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바로 수익감소 보장에서 이 수확기 가격이 나옵니다. 해서 이 수입 보장이라는 것은 수입을 보장하는 거예요. 수입을. 자, 보험에 가입할 때 기준 가격을 예를 들자면 자, 뭘요? 자, 양파를 제가 보험에 가입을 해요. 보험에 가입할 때 1kg에 5,000원이야. 근데 수확기 가격이 자, 너무 배추 생산량이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가격이 1kg에 3,000원이야. 얼마 하락해 버린 거예요? 2,000원 하락했죠.
이걸 보장해주는 방식이 수익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수학기 가격이란 수학기 때 형성된 가격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림픽 평균이란 말이 있어요. 올림픽 평균. 자, 올림픽 평균이란 연도별 평균 가격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남은 값들의 산술 평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올림픽 경기할 때 있잖아요. 올림픽 최고 신기록 세웠어. 최고 신기록 세웠어. 이런 말 영어 많이 쓰죠. 신기록 세웠어. 신기록. 이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올림픽 평균이요. 자, 과거 자료가 있어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자, 이때 20년의 가격이 자, 5,000원입니다. 자, 6,000원이에요. 8,0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자, 4,000원이었어요. 이렇게. 얘가 무슨 가격이에요? 자, 얘가 마늘 가격이야. 마늘. 그럼 이때 이 마늘의 올림픽 평균값이 얼마야?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걸 버리는 겁니다. 올림픽 평균이라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애들 버리고 이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6,000이 나오죠. 이 6,000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림픽 평균값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평균값이라는 것은 자, 실시된 가격 중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더해서 그걸로 나누는 걸 우리는 올림픽 평균값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가 수출비율이란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차감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농가는 굉장히 싸게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비싸게 구입을 하고 있죠. 걔는 뭐예요? 중간에 유통비용이 가산,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소비자들은 자 8,000원으로 우리가 자 소비자들은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자 농가는 자 우리 소비자들은 10,000원을 구입해. 근데 농가는 얼마예요? 8,000원밖에 받지 않았어. 몇 프로 먹는 거예요? 80%죠. 즉 농가가 수취하는 비율은 80%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2,000원은 뭐가 됩니까? 2,000원은 유통비용이라는 소리예요. 농가 수입이라는 것은 뭐다? 유통비용을 차감하고 농가가 수취하는 비율. 그래서 농가 수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조사 관련 용어예요. 자, 조사 관련 용어에서 봐보시면 자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위부상 주수, 기수학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소사 대상 주수. 자, 여기까지 결론은 뭐예요? 여기까지 지금 나무에 대한 거죠. 나무. 자, 나무. 여기까지 나무에 대한 겁니다. 나무.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과수원에 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과수원에 갔어요. 과수원에. 자, 과수원에 갔어요. 여러분이. 자, 과수원에 갔는데 자, 뭘로? 자, 사과 무슨 조사를 갔냐면 여러분이 사과 자, 저가 후 착가수 조사한다고 그랬죠. 계약자가 사과를 다 저가를 하고 나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간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원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서류를 가지고 왔어. 자, 원래 이 과수는 어떻게 가입했다고 봄에 가입했다고 되어 있냐면 사과가 500주 봄에 가입했다고 그랬어요. 즉 가입 주수가 500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이 몇 년생이냐면 자 수령이 5년생으로 봄에 가입했고요. 품종은 홍로이고요. 재배 방식은 밀식 재배로 해서 이렇게 가입이 되었다고 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갔어요. 여러분이 뭐 하러요? 저가 후 착가 조사. 그럼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가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무슨 조사하냐면 나무를 조사하는 거예요. 나무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무 조사가 끝나면 달려있는 사과 개수를 세는 겁니다. 걔를 갖다 무슨 조사라고 표현하냐면 달려있는 개수를 센다고 해서 착가수 조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서 뭘 조사하는 거예요? 이 500주가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500주가 제대로 있어 없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500주가. 그리고 수령이 5년생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품종이 홍로가 맞아 안 맞아? 이걸 여러분 조사하는 겁니다. 자, 갔습니다. 갔더니 500줄 이제 나무 이런 조사 다 합니다. 했더니 자, 어떤 나무들이 막 있냐면 자, 우리가 보험 가입을 얘는 2025년 2월 1일 날 보험에 가입을 한 가수원이에요.
2월 1일 날 그랬는데 갔더니 2024년 12월 30일 날 나무가 죽은 애가 있었어요. 고사된 나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때 죽었어요. 뭘 죽었어. 근데 얘가 몇 주가 죽었냐면 자, 3주가 죽었습니다. 3주. 자, 그 다음에 2025년 5월 1일 날 자, 2025년 7월 8일 날 태풍으로 죽었어요. 태풍으로 10주가 뭐가 됐냐면 10주가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6일 날 또 죽었습니다. 병충해로 인해서 죽었어요. 병충해로 2주가 고사했습니다. 2주가. 그리고 이때 갔더니 조생종 사과가 있어서 조생종 사과가 그래서 사과를 이미 다 수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가봤더니 아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빨리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과수 조사를 갔는데 자, 착과수 조사를 언제 갔냐면 얘를 다 7월 25일 날 갔다 갈게요. 얘가 8월 6일이 아니라 자, 이가요 7월 3일이에요. 7월 3일. 자, 그리고 갔더니 2025년 내가요 7월 25일 날 조사 당시에 가보니까 그 중에서 이미 아오리 사과가 있었어요. 아오리가. 저기요. 이 홍도 사과인 줄 알았는데 아오리 사과가 있었어. 그 중에. 그래서 이미 있잖아. 수확을 빨리 해버렸어. 그래서 이미 수확을 해버린 나무가 있어요. 즉 비수확 주수가 자요 몇 주가 50주가 있다는 거예요. 사과를 이미 따버렸어. 이미 다 따버렸어. 자, 그 다음에 가서 또 나무 조사를 봤더니 그 나무 중에 나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얘가 안 죽었어요. 나무 상태가 잘 살아 있어. 얘 살아 있는 나무인데 봤더니 그 중에 과일이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과일이 하나도 안 열렸어. 과일이 0개야, 0개. 과일이 0개. 근데 그 과일이 0개 있는데 0개요. 그 과일이 하나도 없는 나무가 몇 주가 있냐면 10주가 있어요. 10주. 이렇게 나무가 조사가 됐어요. 10주가.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주수는 500주. 나무는 카운트 해봤더니 나무 주수는 500주는 맞아요. 500주는 그대로 맞아. 우리가 조사한 나무는 500주가 맞는다고요. 근데 그 중에 500주 속에는 이런 나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 나무들을 이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분류를. 자, 첫 번째. 2024년 12월 30일에 죽었던 얘는 딱 기간을 봤더니 보험기간 이전이잖아요. 보험가입 이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번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목적물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현재 보험 가입일 기준,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500주를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 가입 이전에 죽은 애는 일단 우리가 보험 가입의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빼야 되는 겁니다. 얘는 목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3주는 무조건 뭐 해라?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은 나무가 몇 주부터 스타트 하는구나. 나무가 497주에 497주. 즉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그 과수원에 있었던 나무예요. 가입 일자를. 그러면 이 애들은 날짜를 봐보면 모두 다 있어요. 가입 이후잖아요. 가입 이후. 가입 이후이기 때문에 원래 나무가 다 있었어. 이 애들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입 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애는 그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입 일자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나무는 원래 없는 나무예요. 죽어버린 나무를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선에 있었던 나무는 몇 주구나? 497주라는 거예요. 497주.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 내가 조사 당시에 나무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2년생 사과나무가 10주가 있다는 겁니다. 10주. 그러면 이 2년생도 원래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2년. 왜? 사과는 몇 년생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3년생 이상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계약자는 모두 다 5년생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중에 2년생이 10주가 있어요. 그럼 얘도 결론은 뭐예요? 얘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즉 2월 1일자 기준에 봤을 때 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애들은 다 빼는 거예요. 즉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가 결론은 뭐다? 실제 결과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0주 중에서 자 여기 3주 뺐죠? 그리고 또 누구도 빼야 된다고요? 10주도 빼야 돼요. 그러면 실제 결과주수는 몇 주가 되냐면 487주가 실제 결과주수가 된다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가입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나무들 이제 봐보겠습니다. 얘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원래 있었던 나무예요, 다. 그런데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7월 8일 날 태풍. 자, 태풍은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입니다. 즉,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로 죽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무슨 나무라고 표현하냐면 보사주스라고 표현합니다. 보사주스. 자, 그 다음에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병충해는 보상 안 합니다. 근데 병충해로 죽었죠. 그래서 얘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미보상하잖아요. 보상하지 않아 미보상 주스라고 표현합니다. 미보상 주스. 근데 이렇게 또는 있잖아요. 죽긴 죽었는데 지금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또 살아있어 나무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과일이 하나도 없어. 살아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미보상 주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얘를 봐보시면 자요. 병충해로 죽어버린 것은 우리가 보상 안 해주기 때문에 얘는 무슨 주스야? 미보상 주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수확이 완료된 주스를 갖다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수확 주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이 하나도 없는데 죽지 않았어요. 얘는 대신에 뭐라고요? 살아있다고요. 근데 봤더니 나무가 하나도 없어. 아니, 나무는 살아있는데 과일이 하나도 없다고. 자, 그랬을 때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봤더니 과일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 해거리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해거리? 올해 과일이 너무 많이 열려서 다음 연도에 과일이 하나도 안 열려버리는 거. 그걸 우리가 해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해거리로 인해서 사과는 하나도 없는데 한 개도 안 열렸어요. 근데 나무는 살아있어. 걔는 뭐가 되겠어요? 계약자 잘못이잖아요. 사과가 하나도 안 열린 게. 보험회사에서는 사과가 안 열린 거 보상 안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나무 그 중에서 5주가 이렇게 해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해거리에 대해서 보상 안 해줍니다. 이 5주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보상 주스로 분류를 해요. 미보상 주스. 근데 또 자, 이 5주는 사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다? 무슨 원인이었냐면 봤더니 자요, 냉해 원인이었어. 냉해로 인해서 사과가 하나도 없어버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계약자가 수확을 할 수 없죠. 수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는 얘를 나무를 무슨 나무로 분류를 하냐면 얘는 수확 불능 주스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애들은 어쨌든 우리가 다 지금 조사했잖아요. 조사했어요. 그죠? 다 조사한 거죠. 여러분이 가서 직접 다 조사했잖아요. 조사. 그죠?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여기서 분류를 했는데 자, 실제 결과주수에 대한 정했죠? 실제 결과주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과를 세야 되잖아요. 사과를 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애들은 어쨌든 간에 봐보시면 과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이 나무들은. 그럼 이 나무들은 지금 다 죽었거나 또는 살아는 있어도 과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굳이 여러분이 가서 뭐예요? 사과를 셀 일이 없잖아요. 즉 조사를 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제 결과주수에서 이 애들을 차감한 거 나머지만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죠? 그 나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사 대상 주수로 우리가 용어를 쓰는 겁니다. 조사를 해야 돼. 뭘? 착과수를 조사를 해야 돼. 그걸 갖다가 조사 대상 주수라고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것을 자 글로 봐볼게요. 자, 봐보시면 실제 결과 주수의 포인트는 가입 일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2024년 2월 1일 날 내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해. 자, 24년이 아니라 25년 2월 1일 날 내가 보험을 가입해.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나무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나무인데 방금
우리가 어떤 것은 제외를 했냐면 봤더니 자, 시대된 모든 나무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유목. 방금 몇 년생? 2년생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보험에 가입이 돼버렸어. 빼야 된다. 그 말이에요. 2년생은. 그리고 제한 품종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품종들. 근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보험에 가입됐다. 그러면 걔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애들은 다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방금 보험 가입일 이전에 고사된 애들도 우리가 뭐예요? 이 애들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도 뭔다고요? 실제 결과주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결과주수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손에 들어있는 모든 나무수예요. 원래는 방금 500주를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유목이 3주가 있었어. 예를 들자면 보험 가입 이전에 고사한 게 10주가 있었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13주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로? 487주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가입주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87주가 무슨 주수가 된다? 실제 결과주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몇 주 중에서 그러면 여기 즉 487주 중에서 얘들 그 나무 중에서 이제 보험 기간 내에 이제 죽어버리거나 살아있거나 그런 나무들이 보험 기간 중에 그래서 보상하는 제로 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고사됐어. 자, 그 나무를 뭘로 표현한다? 고사주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보상 보상 안 할 거야. 즉 487주 중에서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뭘로 했다? 병충해로 고사되었다. 보상 안 해줄 거야.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나무수. 지금 사과는 있습니다. 근데 사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인해서? 해거리로 인해서 현저하게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 그럼 얘도 보상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사과 안 열린 이유가 뭐기 때문에? 해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된 것을 보상 안 해줄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미보상 주수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보상 안 해줘야 되니까. 자, 기수학 주수. 487주 중에서 이미 수확이 완료된 나무. 보험 기간 중에 수확이 완료된 겁니다. 기수학 주수.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는 역시 487주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즉 냉해나 등가, 태풍으로 인해서 전체 주지 나무가 다 뭐예요?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침수되거나 그래서 꽃눈이 다 절단되었거나 해서 침수되어 보험 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 즉 꽃눈이 있잖아. 다 떨어져 버렸어. 갑자기 바람 불어가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또는 우리 단감 떫은감 단감 떫은감 우리가 신초 있잖아. 걔들은 신초에서 우리가 단감 떫은감이 열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5월 달에 강풍이 불었어요. 강풍으로 해서 신초가 어때요? 다 이렇게 절단돼 버렸어. 그러면 단감이 열리지 않잖아요. 근데 단감이 이제 열리지 않고 나무만 그대로 살아있어. 단감은 하나도 없어. 그럼 수확할 게 없죠. 없으니까 자 그런 나무를 우리는 뭘로 분류한다? 수확 불능주수로 분류한다. 그러면 이 애들 지금 이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기수학주수, 수확불능주수는 과일이 없잖아요. 과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지 가서 뭐 해야 돼요? 착가서 조사할 일이 없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뭐 중에서 487주 중에서 이 애들을 차감한 거 나머지만 여러분이 가서 사과를 세시면 되겠잖아요. 그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사 대상 주수라는 겁니다. 즉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뭘 빼라? 고사 나무 빼라, 미보상 나무 빼라, 수확 완료 나무 빼라. 즉 기수학 주수.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를 뺀 차감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사 대상 주수예요. 조사 대상 주수. 아주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 즉 뭐에서 실결에서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를 줄여서 자 실결이라는 용어를 쓰게입니다. 즉 실결에서 고사 뺍니다. 미보상 뺍니다. 기수학 뺍니다. 수학 불능 뺍니다. 그 나머지를 조사 대상 주수라고 표현한다.
여러분이 조사를 해야 할 나무다 그 말이에요. 아, 과일이 없는데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제 경작 면적은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얘들은 이제 자, 이 애들은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에서 나와요. 방금 우리가 나무였잖아요. 얘는 논작물, 밭작물이에요. 자, 여기 면적을 갖습니다. 면적. 자, 여기가 면적이 5,000제곱미터예요. 자, 얘를 뭐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마늘이 심어져 있어요. 마늘이. 5,000제곱미터를 봄에 가입했어요. 가봤더니 이 5,000제곱미터 안에 뭐예요? 다 마늘이 원래 심어져 있었어요. 마늘이. 근데 원래요, 맨 처음에 마늘 다 심었다고 5,000제곱미터에다가 그럼 5,000제곱미터 마늘을 다 심었기 때문에 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애가 실제 경작 면적이 되는 거예요. 마늘을 다 심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 마늘을 다 심었는데 자, 이 중에 500제곱미터가 뭐 했다? 고사, 마늘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뭘로 인해서 고사 죽었냐면 애가 병충해로 인해서 죽었어요. 자, 마늘은 병충해 보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1,000제곱미터는 이미 어때요? 다 마늘을 수확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수확 완료. 그 다음에 자, 이 중에 또 2,000제곱미터에는 마늘이 죽으니까요. 이 계약자가 마늘을 뽑고 있잖아요. 원래 마늘을 심었었어요. 근데 이 마늘이 죽으니까 그 마늘을 뽑아버리고 거기다 뭘 심었냐면 양파를 심었어요. 원래는 마늘이 심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언제 가입일 때. 실제 맨 처음에는 마늘을 심었다고요. 근데 그 마늘이 죽었어요. 고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사가 되니까 그 마늘을 뽑아버리고 거기다 뭐 심었다고요? 양파를 심었다고요. 양파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300제곱미터가 있는데 자, 여기는 그대로 자, 여기는 그냥 정상.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이 면적을 자, 이 양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용어를 자, 타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작물. 그 다음에 얘는 수확 완료됐죠? 그 다음에 이 병충해는 우리가 보상 안 하잖아요. 병충해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상 안 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미보상 면적이라고 표현해요. 아, 그리고 자, 여기 300제곱미터는 얘가 다 죽었어요. 고사가 됐어요. 근데 이 고사된 원인이 뭘로 인해서 고사가 됐냐면 4개로 인해서 고사했습니다. 자, 4개는 자연재해 종류죠. 보상하죠. 그래서 이 면적은 우리가 무슨 면적으로 분류하냐면 고사 면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애들은 결론은 뭐예요? 이 애들은 다 양파가 지금 마늘이 전부 없잖아요. 마늘이. 그러니까 이 애들은 여러분이 가셔서 현장에 가서 조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만 조사해야 되죠. 자, 이 면적만 여러분이 조사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또 뭐라고 표현한다? 조사 대상 면적이에요. 이 면적만 조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셔서 이렇게 면적 분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표본 구간을 떠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마늘을 수확을 해서 무게조사를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봐보시면 자, 실제 경작 면적 포인트 항상 포인트가 뭐라고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당시에 마늘을 다 심은 면적이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요. 안 심은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늘을 다 심은 면적이 실제 경작 면적이라는 것. 즉,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속에는 수확불능 면적,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이 포함되는 거예요. 즉, 이 전체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가입 당시에는 얘가 원래 다 마늘이 심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마늘이 이제 중간에 얘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은 얘들이 다 포함된 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고사 면적, 수확불능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보상하는 제, 방금 제가 뭘로 인해서 4개, 방금요. 4개로 인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고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면적을 뭐라고 표현한다? 고사 면적. 결론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보상하는 재로 인해서 죽어버린 면적을 고사 면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타작물.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자, 타작물, 방금 양파가 식재되어 있었어. 그 면적을 타작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고사가 되었는데 보상하는 소원의 이해 원인으로 뭘로 인해서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 면적을 미보상 면적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면적도 우리가 수확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보상 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보상 면적. 그리고 기수학 면적은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기수학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즉 조사, 대상, 여러분이 조사해야 할 면적은 뭐에서? 실제 경작 면적에서, 실제 경작 면적에서 뭘 빼고, 고사 면적 빼고, 타작물 빼고, 미보상 빼고, 기수학 면적을 뺀 게 뭐가 된다? 조사 대상 면적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마늘을 다 심은 면적이 뭐가 된다? 실제 경작 면적. 근데 그 심은 면적 중에서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고사하면 고사 면적. 보상하지 않는 재해,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된 면적은 미보상 면적. 근데 그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얘가 일부가 마늘이 죽으니까 그 마늘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양파를 심었다. 그러면 그 면적은 타작물 면적.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에서 일부를 수확을 했다. 그 수확한 면적을 기수학 면적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조사를 해야 할 면적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한다? 조사 대상 면적.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서 자, 이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조사 대상 면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 평년 볼까요? 평년 착가량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 결과주수,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을 봤습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도 입에서 졸졸졸졸 나올 정도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용어들.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여러분들 실제 경작 면적, 미보상 면적, 실제 결과주수, 조사 대상 주수 이런 용어를 쓸 일이 아마도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아주 생소한 용어들입니다. 근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